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선아입니다. 최근 중국의 스모그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이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얘기가 많은데요. 이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안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려주시죠. 쉽게 말한다면 이제 황사는 모래먼지를 말하는 거고요. 안개는 이제 지표 부근에 있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이제 응결, 또는 이제 빈결해서 작은 물방울이나 이제 얼음 알갱이 형성돼서 시계가 1km 이하인 상태, 네. 이걸 얘기하고요. 이제 스모그는 이제 영어의 스모크, 연기, 또 안개, 폭우의 합성어로서 도시의 매연을 비롯해서 대기 속의 오염 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차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위험한 것은 황사보다 10배 가까이 작기 때문에 네. 호흡기는 물론 세포에까지 파고드는 데다가 황산염 등 오염 물질이 한 5배 이상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미세먼지도 위험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관지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로 혈관에 침투해서 천식이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미세먼지는 봄이나 여름철보다 요즘 같은 가을 또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 기압계 특성 때문입니다. 봄이나 여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주로 남서풍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네. 늦가을과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거든요. 이런 바람이 불어야 스모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 지방의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겨울이 되면 난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은 아직 석탄을 난방 연료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스모그가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늦가을과 겨울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측정한 날을 공통적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비가 내린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센터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압골이 통과한 뒤에 들어오는 북서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편서풍지대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북서쪽에 이제 베이징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어야 중국 스모그가 심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내린 후 이제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의 경우 서울의 마포나 영등포의 경우에는 거의 입방미터당 180 마이크로그램 수준, 굉장히 나쁜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상당히 건강에 해로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올겨울에 중국에서 최악의 스모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11월 1일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입방미터당 최고 4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것은 가장 위험한 단계로 야외에서 움직이면 건강에 아주 크게 위험한 정도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이제 북서풍을 타고 2일 우리나라로 다가온 건데요. 올 겨울이 사실상 걱정되는 것은 중국의 대기질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벌써 올해 스모그 발생 일수가 52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평년보다 거의 2배 이상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 또 차량 증가,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 향상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정말 최악의 스모그 발생이 잦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중국에서 날아오는 스모그나 미세먼지를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보나 관측망은 어떤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스모그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좀 빨리 전달을 해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측 시스템은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충분히 관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97개시 군에 설치된 311개의 도시대기 측정망, 또 도로변 대기 측정망, 또 국가배경 측정망, 교외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된 5개
대기 환경 기준 물질의 측정자를 좀 다양한 형태로 수집을 해서 네.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긴 있습니다. 현재는 저 미세먼지 PM10 자료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만 시범 예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 평균 농도가 이제 입방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고농도 발생 예상 시에는 미세먼지 통보문이 제공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후년이죠. 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주 중국의 스모그가 얼마나 심했는지 본인이 뻗은 팔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심각한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겨울 최악의 스모그가 또 예견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우리나라도 빨리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스모그를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전국적인 미세먼지 경보제가 실시돼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